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인도가 인도양의 맹주가 되고자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양의 동쪽 끝쪽에 안다만 제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거기는 자신들의 영토죠. 거기다가 군사기지를 짓고 또 인도양의 서쪽에 남서쪽에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기들 땅이 아닌데 렌트해서 군사기지를 짓습니다.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포석인 것 같은데 어떤 전력이 들어가고 무슨 일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은 냉전시대 때부터 러시아 무기를 계속 뺏겨와서 자신들의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오리지널인 러시아를 중국이 대단히 비웃고 비난하면서 우리 거 사라! 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참 황당하네요. 뒤통수입니다. 통수치기 중국 보겠습니다. 최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 80% 이상을 요격했다는데 성공했다고 밝힌 러시아군 방공 시스템의 장관은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없으며 애초에 러시아제 미사일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의 출처가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자국산 방공 시스템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있지만 그 성능을 증명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러시아 방공 무기는 서방 무기를 막을 수 없다고 중국 신랑 군사망이 8월 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스라엘 매체의 보고서를 전제로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의 형편없는 신뢰성을 비판했는데요. 이 매체는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공대지 미사일 대부분을 막아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요격 성공의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며 러시아제 무기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랑군사망은 러시아 언론들은 러시아군 방공 무기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공습을 좌절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뒷받침할 그 어떤 증거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미사일 시커 영상까지 공개하고 있다 라면서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은 믿을 것이 못된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돈 때문이다 라며 러시아 방위 산업은 주요 외화 수입원이며 특히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의 주력 수출 상품인데 시리아에서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이 아무런 성과도 못 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면 시장에서 외면받을까 두려워 저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이나 유럽, 이스라엘의 군대와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 무기를 구매한 나라들은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며 은근히 중국제 무기를 띄웠는데요. 러시아제 무기를 불법 복제해서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에서 오리지널을 조롱하는 모습, 중국어로 된 이 기사를 러시아인들이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희한하죠. 러시아가 시리아에 S-400 그리고 부크, 판치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층 방어망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그 전투기들 F-16이겠죠. 이게 지중해를 우회해서 쑥 들어가서 폭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딜라일라로 판단되는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8발 각각 2발씩 해서 4대가 쏘았으니까 8발을 쏘았는데 러시아 주장으로는 그 중에 7발을 막아냈다. 그런데 한 발을 못 막아냈는데 그 한 발이 하필 딱 명중해서 헤즈볼라 지도자 등 아주 고위층 2명을 이제 사살했다라는 건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 목표는 완성된 거죠. 그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공습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필 7발을 다 요격했는데 한 발 요격 못했는데 그게 목표를 달성하는 그 미사일이었다라는 것도 조금 애매하지만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8발 전부 다 사실은 거기다 쏘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의 주장으로는 그거 사실은 아니다. 못 막은 거야. 왜? 한 이스라엘 봐. 이스라엘은 시들이 우리 판치르 이런 거 우리 격파했다 하면은 이 미사일이 들어갈 때 여기 있는 TV 시커 렌즈에서 본부로 송신하는 이 송신 영상까지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격파했어 라고 보여주는데 러시아는 7발이나 격파했다고 하면서 그 증거 자료 하나도 지금 공개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러시아 주장은 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싶은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고 싶은 나라들은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죠.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싶은 나라는 전 세계 지금 불량 국가들 천지로 있죠. 그런 나라들은 러시아제 쓰면은 나중에 크게 구애한다. 왜? 이렇게 형편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국제 사라. 이 말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게 중국은 자기네들 방공 시스템 전부 러시아제 무기 뺏겨서 만든 거예요. 일단 S-400은 못 뺏겼습니다. 그리고 못 뺏겼으니까 자기네들도 네 세트를 샀죠. 그리고 S-300을 뺏겨가지고 HQ-9을 만들었죠. 이제 이거는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아닙니까? 그리고 부크 뺏겨가지고 HQ-16 만들었죠. 토르 뺏겨가지고 HQ-17 만들었죠. 그래 놓고 이 오리지널을 형편없다. 그러니까 우리 짝퉁 사라. 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설득력이 있겠냐라는 것이고 냉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러시아제 무기 뺏겨서 무기 체계를 만든 중국이 이렇게 뒤통수를 세게 친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까보러냐 까보중이냐 둘 다 도찐개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입니다. 인도가 중국의 아프리카 연결 항로를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한 해상 비밀 기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가 인도양의 모리셔스 공화국 인근의 작은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도가 마다가스카르 인근에 위치한 아갈레라 제도의 한 섬에 대형 활주로와 선착장이 들어선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인도의 유라시안 타임스가 현지 시각 4일 보도했습니다. 모리셔스 공화국 영토지만 모리셔스와 인도 간의 협약에 따라 2015년부터 인도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갈레가 제도는 인도가 8,7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빠른 속도로 군사 기지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 기지에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와 수상 전투함은 물론 잠수함까지 운용 가능한 대규모 합동 기지를 짓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 관계자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모리셔스 군사와는 모디 총리의 사가 구상, 즉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즉 인도양 지역 국가들을 친인도 국가화해서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겨냥한 협력체로 만든다는 장기 비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가 아갈레가 제도에 군사 기지를 짓는 것은 이른바 아프리카의 뿔, 즉 소말리아 일대에 중국이 건설 중인 전진기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인도는 유사시 측방에서 이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1대1로 자원 수급의 핵심 파트너인 아프리카와 연결 항로를 끊어버릴 수 있는 전략적 차단선 구축을 위해 이 기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 섬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는 물론 인도양 일대의 주요 섬들에 대한 군사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유사시 중국에 대한 해상 차단이 가능한 전략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인데요. 서태평양에서 미국, 일본, 호주의 차단선에 이어 인도양에서 인도의 차단선까지 완성되면 중국, 앞으로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인도 태평양 전략, 바로 오바마 시대 때 미국이 만든 Pivot to Asia 해서 아시아로의 회귀, 지금 유럽에 가 있던 전력을 또 중동에 가 있던 전력을 전부 아시아로 해서 이제 상대는 중국이야. 이렇게 하는 군사 전략을 오바마 때 세웠었죠. 말기에. 그게 지금까지 이제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태평양 지역에는 여러 나라들, 특히 일본과 호주 적극 동참하면서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이 말하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런 것들을 제1도련선 그 지역에서 그냥 막아내는, 그리고 아예 제1도련선에서 그 도련선 그 섬들을 지대함 타격하는 이 기지로 만들어서 중국이 아예 해군이 바다로 못 나오게끔 만드는 걸 지금 미국, 일본, 호주는 구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싱가포르 같은 아주 친한 동맹국들 역시 거기도 경항모 무장시켜가지고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을 고립시키는 이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중국해 딱 빠져나가는 데가 바로 싱가포르가 있죠. 말라카에 딱 빠져나가면 안다만 제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안다만 제도는 미얀마 앞입니다. 바로 말라카 해협의 이 인도양 지역의 입구입니다. 이게 또
하필이면 인도 영토예요. 여기다가 인도가 군사 기지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포세이돈 또는 이 군함 다 접안하고 정비하고 할 수 있는 시설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중국 타격하는 겁니다. 이게 또 끝이냐? 인도양의 중간은 인도 본토가 있죠. 그리고 서쪽은 인도양의 서쪽 아프리카죠. 그 아프리카는 인도의 군사 기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다가스카르 섬, 그 동북쪽에 모리셔스의 섬이 있는데 아갈레가 제도, 이걸 인도가 임차해서 여기다가 군사 기지를 짓는 겁니다. 3km에 이르는 활주로 등을 포함한 군사 기지를 짓는데 뭐 여기 뭐 괌처럼 좀 덩치가 커서 시내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완전히 그냥 군사 기지.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의 인공섬처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포세이돈 배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인도가 미국의 하푼 공대함 미사일을 샀어요. 그래서 하푼 이거 왜 샀을까? 요새는 하푼 이거 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성능인데, 인도는 자기네들 브라모스 미사일이 있는데 왜 하푼 같은 걸 사지? 결국 이 포세이돈에 장착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당장 포세이돈 장착하고 하푼 장착하고 앞으로는 LRASM 스텔스 AI 미사일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뭐 브라모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대함 타격력을 가지겠죠. 그래서 아프리카 지부티에 중국이 군사기지 만들고, 그리고 이 아프리카 뭐 케냐나 탄자니아 이런 1대1로 협력 국가들 쪽에서 자원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1차 차단하고 이 아갈레가 제도에서, 2차로는 인도 본토에서 차단하고 3차로는 안다만 제도에서 차단하는 이 3중 차단 역할을 인도가 맡고, 그리고 들어가면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가 차단해서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이 전략에 인도가 굉장히 크게 한몫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인도양 전역에서 보면 인도양 최고 서쪽 아프리카 소말리아 맞은편의 지부티, 여기에 지금 중국이 군사기지를 만들었고, 그 북쪽에 바레인에 물론 뭐 페르시아만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오함대가 있죠. 그리고는 지금 이 남쪽 여기는 인도가 또 맞고, 또 인도양의 동쪽에는 미국의 군사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있죠. 그리고 그 북쪽에는 안다만 제도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을 완전히 그냥 고립시켜버리는 이런 세계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인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거는 박수 칠 일이다 라고 생각되고 이 기지 잘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